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같은 3단지인데 하나는 창동, 하나는 상계동이네요. 네네네. 네, 갭 투자로 일단 지역 자체가 뭐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갭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역인데 결국은 네. 그러면 창동 주공 3단지가 나은 것인지 상계 주공 3단지가 나은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이 지역을 선택하셨을 때는 단순하게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다 이유만으로 선택하신 것 같지는 않고 네. 지역적인 특성까지 고려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하시면서 지금 두 단지를 선택하신 건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창동 주공과 상계 주공의 특징이 뭐냐를 일단 먼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곳에서 이 오래된 아파트를 내가 투자를 할게. 오래된 아파트를 나는 갭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갭 투자라는 물론 그 작은 금액 갖고 투자를 한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를 좀 판단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네.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한 미래 가치를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는 재건축에 대한 호재잖아요. 네네. 그럼 그 재건축에 대한 호재는 창동 주공보다는 상계 주공 쪽이가 훨씬 더 커요. 지역적인 특성이요. 네. 그리고 창동 주공 같은 경우는 이미 90년대 초반에 입주, 상계 주공 같은 경우는 80년대 후반에 입주, 그리고 전체적인 단지 규모나 재건축 연한이 빨리 도래하는 건 일단 상계 주공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호재는 상계 주공이 조금 더 우세해. 그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큰 특성이라면은 요렇게 해서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잖아요. 네. 그럼 창동 차량기지 개발을 놓고 봤을 때 실제 차량기지 자체가 어디 있냐면 노원요 쪽에 있어요. 네. 창동역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물론 두 곳이 다 개발이 되지만 실제 개발의 면적 자체가 상계주공 쪽이 훨씬 크고요. 이 차량기지 자체도 여기 주 업무타운, 업무 지역으로 바뀌는 곳은 노원역 쪽에 있는 차량기지고 창동역 쪽에 있는 이 주상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 위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개발의 크기에서 경제중심지의 역할을 더 크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마찬가지로 상계동 쪽이죠. 음. 그러면 똑같이 이게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저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이 중랑천을 딱 사이에 두고 상계동 쪽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적인 특성을 보나 아니면 아파트 자체 오래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개발 호재인 재건축 호재를 보나 창동 주공 3단지보다는 상계 주공 3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창동 주공 같은 경우는요, 용적률이 좀 더 높아요. 상계 주공보다. 네. 기존 용적률이. 그리고 상계 주공 3단지는 그나마 이 상계 주공 중에서 용적률이 한 180%대 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노원역하고 붙어 있고 앞쪽에 상업 지역이 있고 이 차량기지 개발하면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기 때문에 180%의 용적률을 비록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재건축이 이 지역에 호재로 작용을 했을 때,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충분히 그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많이 할 것이고 관심을 하면 가장 먼저 받는 단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다, 두 곳 중에 선택을 하신다라면은 상계주공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민하시던 두 개의 아파트 중에 그래도 상계 주공 쪽에 손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현장 답사 꼭 해보시고 또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동주 대표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전화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또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예,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당산동에 있는 강변 레미안 아파트 중에서 네. 그 앞으로 미래 가치도 좀 있고 향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에 이거 매수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어디가 지금 두 개 다 오래된 아파트인데
어디가 앞으로가 더 좋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서울에 위치한 이 두 개의 아파트를 좀 보셨어요. 먼저 영등포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 그리고 당산동에 위치한 당산 강변 레미안 아파트 보셨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네, 24평 실거주. 네. 24평형으로 직접 살면서 실거주인데 가격도 오르는. 아무래도 살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이사해서 거주할 집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거주하는데 네. 집값이 만약에 안 오르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좀 그렇고 이왕이면은 집값이 좀 오르면은 그렇죠.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이왕이면 뭐 두 개 다, 특히나 두 개 단지를 비교하셨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걸 선택을 하면 좋잖아요. 네. 사실 뭐 지금까지 두 곳 단지들이 뭐 실거주 위주로 형성이 돼 있긴 하지만 최근에 네.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 올라간 건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떠한 단지와 단지를 비교할 때는 결국은 그 지역적인 특성이 어디가 조금 더 큰지, 그러면 그 지역적인 특성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중에 이걸 처분한다거나 어떤 가격 형성을 이루어낼 때 수요자들이 그만큼 관심을 더 갖게 되는 단지니까 그만큼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더 크겠죠. 다른 것보다 크죠.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주거지에서 우리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 그러면 뭐 부동산이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입지를 먼저 따질 거란 말이죠. 입지가 얼마만큼 좋을 것인지. 다음으로 이제 이 주거용이니까 주거용에 붙어 있는 편의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학군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입지에는 학군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또한 여기서 편의시설에서는 교통, 특히 뭐 편의시설은 생활 뭐 관공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으로 이제 교통 요건이란 말이죠. 교통 요건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따지면 이제 주변 환경, 이제 환경 이걸 크게 놓고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신 강변 레미안이나 지금 영등포역에 있는 영등포 푸르지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등포역. 이 두 곳이 학군이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딱히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당산역 쪽에 있는 학교 쪽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 학군 쪽에서는 강변역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면 되고, 편익시설은 어떻게 보면 영등포역 쪽에 있는 편익시설이 훨씬 더 크죠.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익시설로 놓게 되면 영등포 푸르지오가 더 낫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 이제 교통입니다. 교통을 놓고 보게 되면 푸르지오는 영등포역, 즉 1호선이 해당해요. 국철이죠. 이거는 근데 국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강변 레미안은 2호선하고 9호선이란 말이죠. 지하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국철과 지하철이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할 때는 어디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요? 듣고 계시죠? 네. 네. 자, 국철하고 지하철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 선호도가 어디가 더 지하철. 좋아요? 지하철이요? 지하철이 더 좋죠. 거기다 또 네. 여기는 두 개의 노선을 환승되는 2호선, 9호선이잖아요. 네. 당연히 교통 여건에서는 강변이 훨씬 좋고. 자, 이제 주변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 네.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은 서로 비등비등하니까 그걸 논외로 하고, 주변, 즉 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푸르지오 현장 가 보신 거죠? 네. 주변 환경이 조금 어때요? 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네. 근데 강변 레미안 쪽은 좀 어때요? 거기는 그냥 조금 그냥 네. 강변 쪽이니까 네, 깔끔하긴 낡은 시설들이 한데. 막 아파트로 바뀐다거나 뭐 오피스로 네, 바뀐다거나 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 주변 환경이 어느 쪽이 조금 더 좋은 거예요? 강변 쪽이 네. 조금 더 좋죠. 그죠? 아, 그리고 교통에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도로 접근성도 강변 레미안이 훨씬 좋고, 그래서 자, 단순하게 네 가지만 딱 비교를 해보더라도 강변 쪽에 우세한 게 한 세 가지가 이상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그냥 기본적인 사항을 놓고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변 두 곳을 비교를 한다라면 강변 레미안을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표님 그게 지금 두 군데가 1억 차이가 넘거든요. 그래도 자, 강변 내면이 그게 나은 판단의 건가요? 기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똑같은 평수인데 왜 1억 차이가 날까요? 네. 단지 규모는 푸르지오가 훨씬 더 큰데. 아, 그죠? 그 1억의 네. 가치를 이미 강변 레미안이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 1억에 대한 가치를 수요자들이 더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이것이 향후 나중에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가격 상승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1억밖에 차이 안 나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수요자들이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질 때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를 비교할 때는 가격 차이가 나는 것 자체를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만큼 거기가 그 단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내가 입주해서 나중에 나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항상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표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그 옆에 영등포 푸르지 옆에 신길 뉴타운 그 레미안 프레비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도 7억 조금 넘는데 사실은 신길 뉴타운을 알아보다가 너무 비싸서 푸르지오 옆에 있는 거 그냥 자, 봤거든요. 보세요. 저 강변 레미안하고 신길뉴타운하고 비교해버리면은요, 네. 이건 또 신길뉴타운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럼 또 신길뉴타운은 1억 지금 넘게 차이나. 네,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데 가격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들어가도 돼요? 너무 어차피 비싸요. 이곳은 계속해서 개발이 다 끝난 주거단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주거타운이고, 또 신길뉴타운 자체가 신풍역은 신안산선, 보라매역은 신림선. 그러니까 여기도 환승역으로 바뀌고 여기도 환승역으로 바뀌고, 그러면 네. 이 환승역으로 바뀌는 곳들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바뀌고 있고, 당연히 지금보다 네.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죠. 이미 뭐 가격을 지나치게 상승한 곳보다는 조금 네. 더 그래도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뒤쪽에 있는 뭐 11구역이라든가 뒤쪽에 뭐 9구역, 8구역 지금 현재 공사 진행되는 곳들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곳들을 공략하시는 게 조금 낫고, 신길뉴타운은 현재 이 실을 거주 입주를 하셔야 되니까 가격 네, 대비 팔백. 가격 대비 내가 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변 레미안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하셨던 부분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강변 레미안 아파트가 조금 더 적합한 아파트다라고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집 선택해서 거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언제나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연락 주시면 이동주 대표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그 수원시 정자동 쪽에 있는 네, 그 노을마을 한국 아파트하고 네. 그 동일한 지역의 영남, 우남 한솔 아파트라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두 군데 실거주 한 70대 투자 30 정도로 네. 매수 문의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으로 좀 가볼 텐데 수원 정자동 쪽에 한국 아파트 그리고 영남 우방 한솔 아파트 실거주도 하시면서 또 투자 목적까지 가져간다면 참 좋겠죠. 자, 대표님께서는 이 두 곳 중에 어떤 걸 더 좋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쪽에 이제 생활 근거지라서 이제 실입주할 아파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두 단지를 보셨어요. 두 단지를 보셨던 그 기준은 뭐였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회사 출퇴근 위치나 예. 근처에 좀 개발 그런 게 있던 것 같은데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실거주 단지를 고르더라도 이왕이면은 내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뭐 큰 개발 호재가 있다던가, 지금 뭐 개발 호재라는 거는 지역 개발이 있을 것이고 단지 자체에 개발하는 호재도 있을 것이고, 지역적인 개발로 봤을 때는 뭐 업무타운 조성이라든가 교통환경 개선 등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어쨌든 이 지역이 수원 정자동 자체가 지금 뭐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거주에 그냥 탄탄한 안정성을 확보한 단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맞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지역적으로 가장 큰 특성이 조금 있기는 해요. 물론 지금 보신 곳은 아까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인데, 자, 이쪽 지역에서 가장 큰 특징, 지역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신분당선 연장선하고요. 네. 신분당선 연장선이 있고, 그다음에 신수원선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 신수원선이 뭐냐면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 노선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신분당선은 그 광교에서 이제 호매실 지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분당선이요. 네네. 그래서 그 광교에서 타고 들어와서 화서역을 거쳐서 저쪽에 이제 호매실지구까지 들어가는 게 신분당선이고, 네. 그 다음에 신수원선이요. 네네. 정자동 위쪽 보면 장안구청이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네, 장안구청 있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딱 놓고 봤을 때는 당장 신분당선이 현재 내가 선택한 아파트 단지랑 훨씬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 실제로 화서역이랑 더 가까우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신분당선은 아직 사업 타당성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어요, 이게.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고,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이 신수원선은 확정이 됐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사업비를 이거 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5대 5로 하자 해갖고 사업성 확보가 돼서 네네. 일단 어떤 게 먼저 착공에 들어갈 거냐면은 신수원선이 먼저 착공에 들어갈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언제 지금 이게 사업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가 돼갖고 착공에 들어갈지 모르는 화서역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당장 내가 일단 입주해서 거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주해야 되니까 당장 내가 거주해서 있는 상태에서 먼저 호재가 작용하는 지역을 가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크게 이동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 지역 내에서 지금 거주하시려고 보는 거잖아요. 네, 수원 쪽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제 생각에는 이 장안구청 쪽 있잖아요. 네네. 장안구청 쪽 주변의 아파트를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도저히 나는 네. 이쪽하고는 조금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 때문에 이쪽 화서역 쪽에 좀 붙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만약에 네. 결정을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보신 단지 말고 그 화서역과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네. 요 단지를 한번 보세요. 아, 네네. 그러니까 장안구청 쪽의 단지나 아니면 화서역 바로 앞에 있는 이 주공단지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선택하신 단지 보시는 것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거예요. 아, 네. 아시겠죠? 네, 대표님 한 개만 더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망포역 쪽에, 망포역. 네, 망포역. 예. 거기에 그 벽조골 롯데 아파트라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그쪽은 신수원선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자, 망포역과 영통역이 이 소형 평수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이 망포역에서부터 이 영통역까지 일대가 이제 삼성 이 배후 주거 단지로서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의 가격도 최근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여기는 추가적인 호재가 뭐 있냐? 없잖아요, 지금. 네네. 내가 들어가서 이미 지금 올라간 거를 내가 사서 이제 마냥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본 곳은 지금 가격이 좀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 저기 뭐 착공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저기가 이슈가 화제가 될 지역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미 지금 안정적인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에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올라가고 더 많이 상승을 하겠죠. 네네. 우리 집 사는 거 중요해요. 집 사는 거 중요한데 이왕이면 내가 실거주하면서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서 한 번 정도 내가 갈아타기 할 때 좋은 효과를 보는 그런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네네. 당장의 편익시설 이용할 거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는 미래 가치가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민하셨던 지역 외에 좀 장안구청 근처로 눈을 돌려보시라는 조언과 함께 또 그 외에 근처를 원하신다면 화서역 바로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눈여겨보라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한번 현장 방문해 보시고 또 궁금한 아파트 생기시면 저희에게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전화 주시거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시청자분 고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53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신당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을 구입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매매 가격은 3억 원이고 전용 면적은 12평 정도인데요. 월세는 잘 나온다고 하는데 향후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대표님, 중구 신당동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신당동은 서울 도심과 바로 붙어 있는 곳이죠. 뭐 서울 도심이라고 해도 무방할 그런 지역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심의 그 업무타운의 배후 주거지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고 관심을 받고 있는 곳, 수요자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대문 상권도 상당히 발달해 있는 곳이고요. 당연히 월세 잘 나오고 월세 상승률도 꾸준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잘 나가고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월세도 일정 부분 상승을 할 것이고 임대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매매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임대가가 상승하면 매매가는 반드시 쫓아서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딱 갖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12평 정도의 면적인데 매매가가 지금 3억 정도라고 했단 말이죠. 이 3억 정도의 시세가 현재 그 시세가 맞냐라는 건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건데 자 도심과 붙어 있는 지역으로서 임대가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가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현재 이 시세가 적정 시세를 놓고 비교를 해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 왜? 도심권과 붙어 있으면 도심권의 시세가 얼마인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천 면적 대비해서 현재 그 진입 가격 정도시면은 아무래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쪽 신당동 거를 보신다라면은 같은 가격 대비 중심권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면 먼저 들어가고 그 주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한지 투자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현재 12평에 3억 정도의 시세면은 물론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발생을 하겠지만 한 번 정도 중심권 먼저 보신 다음에 즉 도심으로 아예 들어가서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신당동을 살펴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심권을 좀 보고 계셨지만 이 가격대라면 우선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그 매수 가격 먼저 비교해 보시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또 발품을 조금 더 팔아보셔야겠네요. 그 후에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저희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로 이용하세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상담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62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주택자이고 둘 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자, 요즘 관심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자, 고민 좀 해결해 주실까요? 자, 일단 2주택자신데 둘 다 지금 공동 명의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주택이 전부 다 공동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내는 그런 개념이라면요. 공동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도 공동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명의를 하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이라면은 향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때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은 있지만은요. 그 외적인 거는 사실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 명의니까 당연히 공동 명의 돼 있는 한 사람만 명의자 중 한 사람만 이거를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반대편은 마찬가지로 2주택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또한 공동으로 같이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도 역시 함께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111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태원동 남산 대림 아파트와 그리고 이태원 용산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짧게 주셔서 목적이 조금 불투명하긴 한데 이 두 개의 아파트 중에 그래도 향후 전망 어떤 게 조금 더 좋을까요? 저 남산 대림 아파트는 가서 딱 용산에 가서 보면 누가 봐도 다 아는 단지거든요. 근데 저 남산 대림 아파트를 딱 가다 보면은요, 그 초입 쪽에 보면은 용산동 아파트라는 게 조그만 게 있어요. 입주한 지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70년인가 69년에 그때 입주한 아파트인데 이게 저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가격은 되게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대림 아파트 왔다가 저거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그 용산동 아파트는요, 대지 지분 관계가 그 주변과 공유 지분 관계로 설정이 돼 있어서 지분에 대한 불안정성이 조금 있고요. 그거 자체는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지 지분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투자 가치로 보시면 되는 건 아니고요. 실거주 겸 만약에 투자까지 겸한다 하신다면 당연히 아파트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남산 대림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대지 지분 문제처럼 이 재건축 호재 따져보려면 그 안에 들여다봐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민하셨던 용산 아파트가 그런 문제를 조금 안고 있는 아파트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림 아파트 쪽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나 저희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열려 있으니까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94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주택 한 채를 여러 사람과 공유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고 장이래미안 34평형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좀 복잡한 상황을 고민을 주셨어요. 좀 해결을 해 주실까요?
이 지분 관계로 주택을 갖고 있게 되면은요. 나는 단순히 그냥 지분이니까 내가 1주택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1주택자에 해당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분의 그건 1주택이 별개고 분양권은 또 분양권대로 별개로 따로 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세법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서 바뀌었죠. 분양권에 대한 그 조정 대상 구역 내에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50%의 단일 세율인데 앞서 제가 그 시행령 확정됐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양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다. 즉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의 기혼자이면서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일반 세율이다. 근데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지분으로 1주택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그러니까 유주택자이면서 결국 분양권을 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50%의 단일 세율을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인 뉴타운에 있는 그 레미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제 개발지에서의 아파트는요. 분양권을 팔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가지고요. 가장 새롭게 개발되는 곳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의 주거단지로서의 안정화를 갖출 때가 가장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바뀌는 지역일수록 그런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하니까요. 분양권 처분하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50% 세금 내려면 처분하지 마시고 입주 때까지 가서 입주 이후에 처분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